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 주인공이 우금치 전투에서 했던 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찰나를 살아도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겠다.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초들의 다짐을 대변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오늘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명광 학예연구사님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뵈니까 생각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학예연구소로 일하고 있는 정명광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4년에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전한 승전 전적지죠. 거기에 개관을 했는데 처음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실 운영 그리고 교육체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념사업, 그다음에 연구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농민군들이 관군과 싸워서 처음으로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죠. 특히 이곳에서는 문화공연이나 영화 상영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2014년부터 정부 주관하에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념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속한 토요일에 황토현 역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공연, 그다음에 영화 상영 등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이 원래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이 농민혁명 기념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토요일에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문화가 있는 날 초창기에는 그 매마수라고 해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최근부터는 그 확대를 해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그 주간을 그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토요일로 옮겨가지고 토요일 날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그 문화 예술을 체험하러 다시 한번 와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고부밀란, 동학농민반란 등으로 불리다가 농민혁명으로 정명이 됐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이런 단어가 정립되기까지 참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당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동비의 난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학난, 그리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동학농민운동, 갑옷 동학농민전쟁, 여러 가지 용어들이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다가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 1994년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학농민 반란이 아니다, 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때부터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정립이 된 것이죠. 근데 하지만 교과서에는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용어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농민들이 주축이 된 반외세, 반봉건 혁명인데 10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명칭을 찾은 셈인데요.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이죠. 네,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2004년에 동학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특별법에 이제 기념일을 제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법 이제 올라간 이후에 그 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제정 노력을 했었는데, 뭐 이제 지역별로 뭐 다른 뭐 이해 충돌이 좀 생기는 바람에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올해 이제 그 황토연 전승일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5월 11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정부 주도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광군과 싸운 황토연 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혁명 참여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나요? 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총 등록된 참여자가 3,644명이고요. 유족은 1,567명이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기간을 두고 참여자 등록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신청 못하신 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법을 개정해서 작년부터 그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20명의 참여자 그리고 432명의 유족들을 추가로 이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네.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신 박은식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광군과 일본을 상대로 싸운 사망자가 30여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혁명 참여자 등록이 4,000명이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네,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제 그 많은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학살 또는 몰살을 당했어요. 그 전라도에서만 30만 명이 다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금 참여자나 유족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나 또는 그 가족들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하면은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그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족보에서 자기 이름, 그 참여자의 이름도 빼버리고 자기의 성도 갈고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역사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학예사님과 같은 분들께서 더 그런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관 입구에서 좀 전에 이제 둘러보니까 동학 관련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에 보니까 학예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기획 전시 주제가 이제 우리 곁에 동학농민군 이야기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되신 분들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 1994년에 이루어졌던 어떤 조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왔던 증언록들 그리고 1차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또 이제 아름다운 사파까지 넣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뭐 우금지 전투나 뭐 전봉준 장군 이런 유명한 얘기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뭐 어떤 무명의 동학농민군들의 이야기를 좀 대중들한테 알려주고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허총이 아들 또는 뭐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 전시에 포함된 동학농민군의 어떤 이야기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 때문이네. 그러나 형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전에 보내준 재물은 얼마가 유용하게 썼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다시 돈과 비단을 이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잘 살펴 보내주게. 매우 급한 일이라네. 바라건대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일세. 뒷일은 형제에게 부탁하겠네. 몹시 바빠 예를 갖추지 못했네. 가보년 늦가을날 형 광화 보냄. 나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약했던 유광아라는 참여자가 군수물자 조달이나 어떤 자기의 상황을 집안의 동생한테 보내는 한문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어떤 동학농민군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합리적인 군수물자 조달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그 말들이 써져 있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런 농민뿐 아니라 선비, 백정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혁명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선비들이 참여했다는 증거를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비들도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민들이 우발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 말기에 어떤 세도 정치, 탐관오리들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밀란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많은 밀란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밀란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학 농민혁명 하면 가장 유명한 유물이 사발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발통문이 1893년 11월에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의 농민군이 이제 작성을 한 어떤 결의문이거든요. 그 결의문을 보면은, 우발적으로, 나 지금 배고프다라고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탐관오리들까지 물리치러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계획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사발통문으로 봤을 때 기존의 어떤 밀란과는 다른, 계획된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실행한 혁명이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25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게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학은 탄압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불태우고 숨기기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자료들은 뭐 정부에서 탄압한 기록, 일본군의 탄압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또 유생들이 반농민군 결성해서 농민군들 토벌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시를 기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1994년에 그 발간된 어떤 자료집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에 어떤 증언록들도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제가 읽고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유물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인데요. 이 유광화 편지라는 이 편지는 1994년에 이제 전남대학교 이상식 교수님이 처음 발굴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집에 수록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흑백으로 이제 영인돼 가지고 올라와져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편지를 실물로 전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는 내가 반드시 찾아서 전시를 갖다 놓고 대중들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어떤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너무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유족회 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전남대학교 어떤 사학과에도 전화를 하고, 그래갖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유광화 참여자의 어떤 손자분이 유기룡 참여자, 유기룡 유족이라는 걸 또 알아내고, 그 유기룡 유족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미망인 이제 김순덕 여사님이 아직 광주에 살아계시다. 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아주 흔쾌히 만나자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뵙고 이제 뭐 이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다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그 유물을 기증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족분들이 이런 유물들을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전시가 가능했었고, 유광화 편지 외에도 그 이전부터 저희 기념관에 이제 유족분들이 기증해 주신 그런 유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번 전시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이 방영이 돼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도 그 녹두꽃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시청을 했는데요. 전봉준 장군이나 뭐 손아종 접주처럼 유명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식이라고 불리는 뭐 민초들이 주인공인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녹두꽃의 어떤 그 흐름을 정통사고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뭐 민초가 중심이 주인공이 되는 어떤 그런 드라마 흐름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동학 농민혁명의 그 규모를 보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한말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주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남긴 기록이나 사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인 1894년에는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연구나 어떤 전시가 조선에서 생산된 어떤 기록물들, 그리고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의 어떤 기록들, 그리고 청일전쟁의 어떤 한 축이었던 청나라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구나 전시가 기획이 됐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그때 당시에 조선에 살고 있던 서양인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게 참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혀 연구도 안 돼 있었고 전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기획 전시를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 당시에 어떤 조선의 인식이나 동학농민혁명의 그 농민군들을 토벌한 조선 정부의 입장이나 또 일본군의 입장은 동학농민군들은 어떤 도둑놈들이다, 동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과연 서양인들은 어떨까 그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그거와는 또 다른 입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여행가인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그 책 안에는 동학 농민군들을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도둑들, 뭐 어떤 폭도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충만한 그런 민중들이었다, 뭐 이런 인식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가 이외에 어떤 외교관들, 그 다음에 그 학자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선교사들, 뭐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동학농민군들을 그 혁명가들 또는 뭐 순수한 애국자들, 뭐 이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양인들의 어떤 기록을 더 발굴을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국내 등재 후보로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자료들을 더 연구 발굴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꼭 등재돼서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 영국 런던에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들이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쪽에도 이제
그런 자료들,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추측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과 사진 자료들이 이제 산재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도 이제 그런 사진첩들이 많이 이제 소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 영국 런던에 어떤 그 테리 베넷이라는 수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보년 1894년 당시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조선에서 찍힌 어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정말 많은 그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찍어간 사진들 그리고 수집한 어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 그리고 독일에도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LA의 헌팅턴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위스콘신 대학교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 수명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네, 외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양의 어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이 좀 있다는 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영국 런던에 이제 제가 출장을 다녀온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까지 서양에 있는 자료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또 자료들을 뒤지고 그런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가 찾아놓은 자료들을 이제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외 출장이라는 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료들을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뭐 그런 예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제 수명을 갈아 넣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발굴해서 이제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사진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어떤 큰 주제로 이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진 관련된 유물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를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제 사진이라는 어떤 카메라라는 게 신문물로서 이게 조선에 들어왔거든요. 사진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강화도 조약 때 이제 일본의 어떤 군함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포와 함께 그 사진기가 같이 이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맘대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제 제국주의 어떤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사진들을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외국 사람들이 찍은 그런 사진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 많이 산재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진 자료를 찾기 시작할 때는 과연 동학농민혁명 관련 또는 뭐 가보년 1894년 관련 사진 자료가 많이 나오겠느냐 뭐 그런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진 자료들이 서양에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아주 큰 그 도서관인데 거기에 이제 잭 런던 컬렉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잭 런던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늑대개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사람이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조선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 해놓고 컬렉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헌팅턴 라이브러리 이제 기증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데이터베이스화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동학 농민군의 어떤 2대 교주인 최시영의 사진, 그리고 농민군 효수 사진, 뭐 이런 사진들, 그리고 1890년대에 찍은 어떤 풍속 사진들이 그 컬렉션에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 컬렉션을 보면서 와, 이런 사진들이 왜 아직까지 몰랐지? 뭐 이런 의문들도 들면서 아, 정말 놀라운 컬렉션이다. 이거를 앞으로 이제 제가 전시 준비를 잘해서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지금 다녀왔는데 테리벤의 컬렉션 안에 이제 조선 관련된, 한국 관련된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그 선교사였던 트롤로프 선교사가 있어요. 트롤로프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들, 수집한 사진들이 이제 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이 유약한 어떤 군주였다는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예전에 방송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도 보면은 고종이 이제 가만히 있진 않고 여러 가지 그 일본을 그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 비슷한 그런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존속이 됐는데 결국 일본에 의해서 이제 폐지가 됐죠.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 교관이 그 교관으로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담당했었는데 그 교관이 이제 가보년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컬렉션 모아놓은 그런 사진들도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가보년 당시에 어떤 조선의 생생한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 독일 선교사들이 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찍었던 사진들, 수집한 사진들이 프랑스, 독일에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걸 연구하고 직접 들고 와서 그거를 전시해서 대중들한테 알리는 게 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자료를 찾고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 전시 이후에 또 새로운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진으로 보는 어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주제로 어떤 시리즈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시리즈 전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동학농민군 사진이 가장 유명한 게 전봉준 압송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생한 어떤 사진 자료들을 발굴해서 그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찾아낸 컬렉션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컬렉션들을 한꺼번에 전시하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최초로 어떤 시리즈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전시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당시 1894년에 어떤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년에는 청일전쟁 관련된 사진들을 또 전시를 하고 마지막 시리즈가 동학농민군들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다음 전시 때는 이제 그 포토그래프 1894라는 주제로 이제 기획 전시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전시 때도 또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때 또 찾아주시면 제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계사님의 연구와 전시가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전라북도 고부군을 중심으로 농민이 주축이 돼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반봉건, 반외세의 개혁 정신은 구한말 독립운동과 3.1운동으로 이어져 근대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는 상생의 세상을 열어야 하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염원했던 동학의 정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명광 학예연구사님이 앞으로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